국일제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그냥 처음 이제 시작하는 관점에서 살짝 아웃라인만 좀 살펴본 거고요. 이게 보니까는 국일제지는 분석할 관점이 되게 많아요. 뭐 국일제지뿐만 아니라 종목 자체가 원래 그래요. 종목 자체가 네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아침에 종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하튼간에 좀 이제 약간 제가 어제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간 오버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그리고 오늘 또 희한한 것들이 오늘 또 뭐죠? 국외제지에 뭐 이상한 뉴스가 또 나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분석해가 될 영역이 아니라고.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거부터 뭐 챙겨서 한번 살짝만 얘기할게요. 네,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최우식이란 분이죠. 최우식이란 분의 어떤 이제 주식수의 변동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온 공시입니다. 네, 직전 보고서는 2009년 3월 30일 날, 그때는 이제 보유 주식수의 비율이 4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3월 10일 날이네요. 오늘 보고서 보게 되니까 18.54%로 줄어들었어요. 약 증감을 보게 되면 감소가 22.46%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22.46%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최신이거든요. 뭐 이건 넘어갑시다. 뭐 예전 얘기니까. 뭐 2015년 얘기고 2016년 얘기니까 넘어가고 최근에 장외 매도, 장내 매도, 장내 매도. 장외 매도는 아마 그 어제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장내 매도도 했네요. 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장내 매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선 장외 매도 같은 경우는 병동 전이 소요 주식수가 4,100주였죠. 그리고 이렇게 증감해서 우선 3월 7일날, 3월 8일날 장외 매도로 주식회사 DK1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거. 요거는 이제 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봤죠. 그것이 이거였죠. 네, 이거 양도인과 양수인,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한 부분. 그래서 양수도 대금이 356억 원이었다. 그러면서 한 주당 1118원에 넘긴다. 그래서 넘길 계약 체결일이 3월 8일이다. 총 양수도 금액이 356억 얼마다. 양수인과 양도인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인은 DK1이었고 주식회사네 주식회사. 주식회사 DK1에다가 넘긴다는 거고. 대금 지급 일정은 1차는 양수도 1차가 이제 3월 8일 날 이때 이제 넘기는 게 어떻게 넘기냐. 아까 보셨다시피 988만 5천 주를 넘긴다. 근데 그게 얼마냐? 98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차는 3월 29일 날 넘긴다. 그래서 주식수는 2200만 주. 2200만 주를 넘기는데 받는 돈은 얼마다? 258억이다. 그렇죠? 이거 아시죠? 이거 어저께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어제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넘긴 수예요. 이게 장외 매도를 통해 가지고 3월 7일 날, 3월 8일 날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DK1에 요거는 이제 1차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1차로 넘기고 그다음에 1차로 넘기고 2차로 넘기잖아요. 1차로 넘긴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거 더해 보시면 아세요. 요 증감 있잖아요, 증감. 요거를 더하기 해보세요. 더하기 해보시면 1차가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1100
18원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다시 장내 매도를 했어요. 장외로 양수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넘기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공시가 나왔는데 장내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좀 던졌느냐? 1363원에 1363원에 300주를 던졌고, 그다음에 또 1343원에 445만 5천 주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변동후. 그러니까 제가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100억 원인 것 같던데. 요걸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 후 그 이분의 그 주식수가 네 2,366만 주로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네 여기 4,100주였잖아요. 4,100주였는데 23만 아니 4,100주 죄송합니다. 4,100만 주 4,100만 주였는데 지금은 2,366만 주로 네,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지분율이 네, 41%에서 22%까지 지금은 마이너스 22 아니 지금은 18.54%까지 줄어든 거죠. 근데 저게 또 이제 3월 말일쯤에 또 줄어들 예정이죠. 그래가지고 총 아마 7%대까지 줄어들 거예요. 계속 최우식이란 분의 근데 이 최우식이란 분이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직함이 대표이사잖아요. 어 등기 여부는 임원이잖아요. 등기 임원이고 대표이사다. 직위면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지금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에 본인 회사 지분을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이긴 하죠.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우선 좀 오늘 장내 매도한 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선은 300만 주를 던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더하기 네, 400, 4, 4, 5, 5,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에 이거를 곱하기를 해줄까요? 곱하기 가장 싼 가격으로 해갈게요. 1343원. 1343원. 그럼 얼마죠?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 원 정도를 수익으로 좀 챙기셨네요. 장내 매도하면서 대략 100억 원 정도를 수익으로 좀 챙기셨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최우실한 분께서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100억 원 정도 챙기셨고, 그 다음에 이 양수도를 통해 가지고 또 얼마 챙기셨다? 98억 원 챙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1차 양수도에서도 한 98억 원, 지금 팔아서 한 100억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약 한 20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를 좀 최근에 돈을 좀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200억 원이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확보 최우식 분에게 최우식 분에게 뭐 개인 통장이라는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 200억 원을 제가 확보한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약간 그 어제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DK1하고 국일재지인데 이게 DK1이라는 그 회사가 어제도 좀 같이 봤지만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일반적이지 않냐면은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변경되면은 7.1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DK1이야. 이것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식회사면 보통 사내 이사가 있거든요. 등기 임원 이사가 있는데, 근데 보유 지분율이 100%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전 알고 있는데, 근데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지분율이 100%라는 거, 요것이 약간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약간 경영을 하신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거의 100, 거의 이 정도면 지분율 100% 갖고 있다면 거의 1인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보유 지분율이 100%라면은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분은 있으니까는 뭐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1인 회사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여하튼 간에 이것도 좀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이 스포츠 용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해당 사업 연도, 네, 2021년이죠. 2021년에, 이거 최신, 네, 그거겠죠. 재무상태표겠죠. 자산 총계가, 여기에 단위가 100만원 단위예요. 700, 1000, 9억이죠. 예, 9억이에요. 예, 9억, 1700만원. 부채는 이거 아시죠? 3억 8,900만원. 자본은 5억 2,700만원. 자본금은 5억. 매출액은 5억 1,800만원. 당기순이익은 3억이에요. 분명히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회사 규모가 자산이 9억밖에 안 되잖아요.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9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DK라는 회사가 이 국일제지의 최우식의 분의 주식을 얼마에 이제 산다? 얼마에 돈을 들인다? 356억 원을 들인대요. 356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분율을 네, 24.98%로 확보를 한대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는. 요 회사 왜냐면은 이게 김정란이란 분에게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김정란이란 분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DK1이랑 그 회사에게 넘기는 거였잖아요. 여기 썼잖아. 주식회사 DK1이 있잖아요. DK1의 그 최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김정란이란 분은 알겠는데 김정란이 아니라 이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DK1하고. 근데 DK1이라는 회사는 그 자산 규모가 9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9억 원밖에 안 되는데 356억 원을 통해 가지고 지분율을 24.98%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시죠. 그렇다면은 이 지분율을 이렇게 확보하시려고 한다면 DK1에서 확보를 하시려고 한다면 356억 원 정도를 새로 갖고 와야 돼요. 자산을 늘려야 돼, 자산을. 원래는 9억인데 356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본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부채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 보통은 자본으로 증가시키지 않겠죠. 왜냐면 자본으로 증가시켜버리게 되면 저기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채로 증가를 시킬 거라고 해요. 부채로. 왜? 부채는 비용이 되잖아요. 비용이면 세금을 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비용 처리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채로 들어오겠죠, 부채로. 굳이 세금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부채로 잡혀가지고 356억 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회사의 규모는 기존의 9억 원짜리 회사가 356억 원 이상의 자산 규모의 회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9억 원짜리 회사가 356억 원짜리 그 회사로 갑자기 규모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저는 그건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이것도 좀 의문점이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뭐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좀 납득하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회계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래저래 다 할 수는 있어. 회계상으로는 다 할 수 있고 뭐 세법서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통상적이진 않잖아요. 뭐 그것이 뭐 회계적으로 뭐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할 수 있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 모든 것들은 항상 상식의 수준에서 움직이지 상식 외의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한 번쯤은 물음표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뭐 이런 것조차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자기 종목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여하튼 우선 아까 전에 우선 DK1의 김정남 그분의 지분율 100%도 좀 약간 갸우뚱하고 그다음에 회사 규모가 9억 원인 회사가 최우식이란 분하고 356억 원을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갸우뚱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선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냐면은 이게 돈이 몰라요. 뭘 모르냐면 물론 공시에는 356억 원이 떴어요. 공시에는 356억 원이 뜨긴 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만약에 DK1하고 국일제지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되고 국일제지와 이렇게 거래가 돼.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무상태표에 남잖아요. 왜? 재무상태표는 공개된 거잖아요. 투자자에게 공개된 거니까 356억 원이 뭐 국일제에 들어왔고 DK1으로 뭐 빠져나갔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뭐 분기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 최우식이라는 그 개인 분께서 매도를 때린 거잖아. 그리고 그것이 최우식 개인의 돈으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 돈인데 그건 공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시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공시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럼 이것 또한 이 356억 원이나 이 돈도 갸우뚱하는 영역이에요. 지금 제가 갸우뚱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것도 갸우뚱합니다. 이게 도대체 356억 원이 어떻게 쓰여질지가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DK1에서 이 최우식이란 분에게 돈을 간 거잖아요.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DK1에서 갔기 때문에 이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돈이 나갔으니까 이 회사에서 그 부채로 잡히던지 자본으로 잡히던지 해가지고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DK1의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DK1의 그 재무 상태표를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빨리 나온다면 뭐 6월 달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DK1이란 저기 뭐 상장되지 않는 회사라도
여기 김정란 써있죠. 대표자 김정란. 아까 맞죠? 운동 및 경기용품. 네, 선택하고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비상장 회사라 하더라도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안 나온 간혹가다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무상태표를 좀 확인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까 그 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지. 감사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확인하기도 쉽진 않고. 여하튼간에 뭐 나중에 혹시나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다 체크해 보시고요. 진짜 그 돈이 어떻게 이 356억 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좀 갸우뚱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근데 또 한 가지 갸우뚱하게 만든 것은 이거죠. 아까 전에 좀 이것도 좀 너무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영역인데 많이 좀 급하신가 봐요. 최우식 대표이사님인가요? 네, 최우식 이분께서 뭔가 잠깐만 돈이 필요하신가 봐.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도 공시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양수도 이야기지. 여기지. 그러니까 이거 보시다시피 장내 매도 있잖아. 장내 매도. 장내 매도 하면서 여기서도 돈을 확보하셨잖아. 그치? 네, 돈을 확보하셨죠. 네, 설아님 안녕하세요. 캐리님도 안녕하세요. 네, 장내 매도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르는 걸 봤을 때는 최우씨란 분께서 계속 좀 돈이 뭔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디케원을 통해 가지고 100억 원, 그다음에 98억 원인가 반올림에서 100억 원, 그다음에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100억 원 해가지고 약 200억 원을 확보한 부분. 네, 아직까지도 네 2차 양수도 대금이 3월 29일 날 있으니까 그때 또 돈을 받게 되겠죠?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얼마냐면 258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해줄까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네, 현재 제가 보기엔 200억 원 플러스 됐지. 거다가 또 나머지는 얼마냐? 258억 원이야. 이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얼마죠? 458억 원 정도죠. 거의 458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네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이란 것 자체가 금융이란 것 자체가 돈의 그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돈이란 관점을 본다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등장인물이 국일재지라는 회사, 그 다음에 최우식, 그 다음에 DK1 개인 투자자가 있죠. 어 우선은 여기서 가장 현재 이 등장 4개 인물 중에서 가장 해피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돈으로 봤을 때 돈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분은 최우식이란 분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죠. 3월 29일까지 하게 되면 거의 45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치. 가장 해피 돈 관점 본다면 가장 돈이 지금 많이 확보되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슬프겠죠. DK1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상황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DK1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 돈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 350
예, 6억 원의 흐름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어가지고 이 회사가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제가 어제 좀 말씀드린 가운데 있어서 요거는 약간 수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랄까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란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렇게 좀 아니면 SPC를 통해 가지고 특수 목적 회사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본인들이 투자한 이 금액이 이 특정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DK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 사모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돈나무라든지 우드트리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사모펀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국내에도 뭐 사모펀드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할 적에 누구 개인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DK1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프라이빗 에쿼티예요. P라고 한다면은 그 돈을 만약에 여기서 뭐 356원을 투자해요. 360 356원을 투자한다면 그 돈이 이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회사로 들어가요. 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분을 확보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돈이 자산으로 들어간 거지. 돈이 자산으로 들어가고 돈이 이렇게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 어디로 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 국일제지 회사로 이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국일제지 회사의 어떤 이 자산으로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들어간 돈이 아니라 이 채우식이란 부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랄까 투자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적인 투자 회사의 입장이라고 보기도 쉽진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사모펀드 회사들은 진짜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회사가 여기다가 어, 현금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확보하겠죠. 지분을 확보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현금도 있고 있으니까 돈 이제 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야지만 배당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돈이 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국유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최우식이란 분에게 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DK1이 반드시 국유재질을 키워야 되는 목적성도 그렇게 목적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지가 않다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돈이 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국유재질 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최우식이라는 분으로 간 거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로 들어갔으면 내 돈이 이 회사로 들어갔으니까 애사심이 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돈이 일로 들어갔잖아요. 356억 원이 일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간 회사에 애사심 큰데 이게 돈 들어간 게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최우식이란 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이 회사의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배당금도 가져가기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가져갈 수도 있죠. 유상감 갑자기 갑자기 유상감자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저 어제 좀 봤는데 돈은 있긴 있더라고요. 돈은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닌데 근데 그 돈까지는
빼가는 것 자체는 진짜 황당한 거였죠. 돈이 얼마 있냐면은 이 잉여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 회사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자본 잉여금밖에 없어요. 자본 잉여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본 잉여금조차도 줄어들고 있어요. 447억 원밖에 없는 회사예요. 이 잉여금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447억 원인데 이거를 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건 빼갈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 지금 돈이 거의 없죠. 이 회사가. 현금 흐름표도 볼까요? 네,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기초 현금 흐름이 52억이었어요. 현재 기말 현금 흐름이 36억이에요. 이 회사가 36억밖에 없어요. 현금성 자산, 당장 돈이 돼서 쓸 수 있는 자산이 이거 30. 물론 뭐 다른 뭐 유동자산 뭐 그런 거 합치고 하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뭐 그것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이게 다른 회사의 관점은 아마 대부분 이런 관점을 뭐, 프라이빗 에쿼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점이죠. 사모펀드 관점이라든지, 뭐 블랙록 관점이라든지, 돈나무 트리 그런 관점으로 일부 접근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좀 접근하시려고 한다면은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너무 물음표가 그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제 입장으로 보기에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나는 오늘 좀 충격적인 거, 제 입장에서 약간 더 갸우뚱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오늘이 아니라, 그 장내 매도 때렸다는 거에 더 웃겨요. 그게 더 좀 이상해요. 아까 보셨잖아. 아이씨, 공식 맨날 볼 때마다. 장내 매도 때렸다는 게 더, 그쵸. 여기 있어. 장내 매도를 뗐어. 그것도 가장 지금 싸게 매도 때렸던 게 얼마냐면 13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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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여기. 여기. 거의 뭐, 요 캔들의 거의 저점? 저점이 1342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긴 한데 1343원이에요. 여기서 매도 드렸어요. 나머지 물량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수도 계약 금액은 얼마냐면은 1111원이에요. 1118원인가요? 1118원 맞죠? 네, 1118원. 네, 여기야. 즉, 여기고 여기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선은 뭐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일제지란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넘어가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내적인 요소 강점, 약점, 외적인 요소 기회, 위험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약점, 내적 요소의 약점은 뭐죠? 부채가 많죠. 재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있어요. 강점이 좀 매출이 있다는 부분 장점이라고 낼 수도 있다. 그래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은 있으니까 그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매출이 1,000억 원이라는 부분, 이것이 좀 장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자회사 티타늄 6 나노미터 합성 성공, 이 부분도 뭐 신기술 관점으로 봤을 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적인 요소에 대한 기회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영국 투자 자문사 옥스포드 매트리카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가 근데 작년에 발표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있으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주가의 폭락이겠죠. 그나마 뭐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있죠 이거. 강점이라고 한다면 신기술 티타늄에 대한 아니 티타늄이 아니라 그래핀 티타늄 하여튼 요거에 관련된 뭐 신기술 있죠. 신기술에 대한 강점은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그래도 1,000억 원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은 매출 1,000억 원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000억 원 이상. 뭐 이렇게 1,000억 이상 발생. 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네, 강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강점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부분. 근데 주가가 폭락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한 3개월은 봐야 돼요. 네, 주가 폭락 그 부분은 네, 3개월 정도 너는 고려를 해야 돼요. 네, 통상적인 관점입니다. 뭐 이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네, 기간 조정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뭐 빠르면 1개월이겠죠. 빠르면 1개월인데 1개월 만에 움직이는 종목은 제가 여태까지 못 봤어요. 1개월 만에 움직이는 종목 못 봤습니다. 예, 보통은 3개월 정도입니다. 예, 왜냐면 분기 단위로 접근을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험이잖아요. 현재 위험이 발생한 거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3개월 정도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주가 폭락을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고려해야 되고요. 3개월 정도는 9일제지 기업의 추후 행보. 예, 이거 잘 보세요. 달려들지 마시고. 예,
추후 행보를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최근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수급을 보게 되면 다 던지고 있잖아.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다 지금 외국인들도 던지고 있고 외국인은 물론 3월 9일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던졌잖아요. 근데 개인들만 매수해요. 예,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관계 다 던지고 금융투자 던지고 보험 던지고 투신 던지고 연기금 던지고 사모펀드 던지고 거의 다 기타 법인 던지죠. 여러분들 기타 법인이 던진다는 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기타 법인들이 괜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수급에서 기타 법인이 심심해서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타 법인이 던질 때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볼까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경범이라는 분 계시는데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거 그냥 살짝만 보세요. 이 분은 대표이사야. 더하기 커런 시대부 거기에 대표 회사인데 9일 제지에 대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거를 뭐야? 3월 10일날? 이게 무슨 얘기야? 경영 참가 목적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분은 저거던데 여기에 보시면 직업이 금융업이네. 이분은 더하기 커런 시대부 거기에 금융업의 대표이사라고 하네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장내 매도라고 써 있어. 근데 장내 매도가 왜 장내 매도냐? 기한 상실로 인한 담보 주식. 담보 주식이야. 주식 담보한 것 같아요. 담보 주식 등의 처분. 그러니까 반대 매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주식 담보 대출 아시죠? 아마 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장내 매도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유비율이 없다. 이런 부분이죠. 증감해서. 아무래도 저기에 빠졌으니까 지금 9일째째 지수가 빠졌잖아. 그럼 만약에 주식담보대출을 했다면 그쵸? 근데 주식담보대출에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 여기 있잖아. 담보주식 그쵸?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담보주식 등의 반대 매매 여기 썼네.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담보매도, 반대매매.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장내 매도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9일제재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반대 매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하튼간에 저렇게 좀 지분이 좀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하튼간
최근에 기타 범인도 엄청나게 기타 범인의 매도세가 강하죠. 177만 주 매도되고 811만 5천 주 매도되고 있죠. 근데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외국인들 물량 받긴 받았긴 한데 오늘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종목이 그 예전에 되게 쌌어요. 77원이어서 77원. 예전에 이 회사가 77원짜리 회사였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네, 100원도 아니고 77원이었어요. 77원이었던 회사가 네, 8,30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래핀이라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금 네, 937원까지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원이었던 회사가 8,3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937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7원이란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동전주가 돼버렸잖아요. 뭐 지금 이 회사가 뭐 그것도 아닌데 동전주가 된 상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달려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예,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국유재지 기업의 추후 행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계속 공시도 나올 거고 뭐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속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되는 거죠. 예, 요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이것도 제가 온전하게 분석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니까는 참고해 보세요. 제가 뭐 국일제를 계속 팔로잉을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국일제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정리해서 아니 정리한 게 아니라 어제는 그냥 국유제재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말씀드리면서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뭐 추후에 뭐 제가 여유가 된다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국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는 하겠는데 근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물론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 틀렸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이 모든 것을 다 국일제재된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살펴볼게요. 국유제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 오신 분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